예, 안녕하세요. 로지스타 이경일입니다. 오늘은 확실한 성공 투자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날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 첫 번째 시간은 주식의 어원부터 해서 기본적 분석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매매 기법을 배우는 날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확실한 성공 투자 매매 기법 첫 번째, 상한가와 따라잡기의 모든 것을 이제 배워보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을 했던 거는 이제 자꾸 보시고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 처음부터 제가 알려드린 매매 기법으로 이제 실전 투자를 하시면 돈을 좀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자기만의 매매 기법이 된 게 아니라 남이 알려줘서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돈을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제가 말을 해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자기의 매매 패턴을 만들어서 매매를 하셔야지, 연습을 하시고 하셔야지 수익률을 보실 수 있지, 남이 얘기해주는 거 그대로 따라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손실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해서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을 고르려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전고점을 이제 좀 돌파하는 돌파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이제 좀 동반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전일보다 200% 이상 어느 정도 나와야 줘야 이제 거래량 수반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정배열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을 보일 때 초기 상한가여야 됩니다. 초기 상한가여야 되고요. 그리고 테마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테마가 없이 상한가를 가게 되면 뭐 실적 개선으로 인한 실적 개선이라든지 뭐 오늘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테마가 있죠. 남북 대화가 오늘 상한가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보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테마군에서는 어느 정도 대장이 이제 대장을 선택해야 상한가를 잘 가기 때문에, 그리고 손실률도 좀 적기 때문에 항상 대장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뭐 상한가 갔던 기억, 뭐 이렇게 테마 형성에 대해서 상한가 갔던 기억이 있어야, 과거력이 있어야 이제 상한가도 자주 갑니다. 상한가를 안 가던 종목이 한번 상한가를 이제 갔으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풀릴 확률이 높은데, 예전에 과거에서 이제 뭐 상한가를 갔었으면 그 어느 정도 또 다시 이제 상한가를 이제 가기는 쉬운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을 이제 했을 때 제가 이제 오늘 했던 거는 현대상선 유료 추천주였고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13,200원, 2.72% 이제 상승했을 때 시가를 깨지지 않아서 제가 13,200원을 추천을 했고요. 추천 시간대는 뭐 9시 13분이었습니다. 분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때 9시 13분 이때 추천을 했고요. 추천을 해서 뭐 조금 초반에는 내려갔지만 그래도 이내 바로 반등을 주면서 상한가까지도 갔고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을 봤을 때 제가 왜 오늘 이 종목을 추천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거의 갭상으로 상한가를 갔다가 개파락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주가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 보겠습니다. 좀 크게 보고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를 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지지를 하고 여기 윗꼬리를 달았지만, 윗꼬리 달았다는 게 하락으로 전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하한가 맞았던 분들이나 뭐 여기 전일 사는데 못 팔고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그래서 갭상승, 이게 개파락 됐으면 이 윗꼬리는 마지막에 물량이 털린 거지만, 물량이 지금은 안 털리고 그냥 소화를 하고 이제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늘어났고요. 이때는 거의 갭상으로 갔기 때문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 세력들이 그 전에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항상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내려왔을 때는 상한가 간 거의 절반 부분만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N자형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이제 장중에 유료 회원님들한테 이제 보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가장 좋게 갔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매매 패턴 방식이고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상한가 따라잡기. 상한가 따라잡기에는 뭐 매매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다여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매매 기법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한가 따라잡기, 두 번째 역상한가 따라잡기, 그리고 시가계, 그리고 기준가 돌파, 그리고 5장 고가 돌파, 그리고 상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따라잡기가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인데요. 6가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신 다음에 매매를 이제 자기 걸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연습을 통해서 실전을 하셔야지 무조건 실전 매매를 바로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현대상선을 추천했는데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계에 이제 기준하여서 제가 추천을 했고요. 시가계 같은 경우에는 항상 5% 이내의 급등을 보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5%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큽니다. 근데 5% 이내로 하게 되면 위험 부담이 어느 정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손절을 하더라도 조금 이제 손절 폭이 작고 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손절 폭은 더 커집니다. 더 커지고 이제 5% 이내를 해야 손절폭도 줄이고 이제 위험성도 줄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2.72%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항상 갭상승 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2.5% 이상 그리고 4.5% 이하,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고요. 이 부분 내에서 이제 갭상승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권을 이제 줄 시간도 주고 매매 시간대도 주고 매수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매도할 수 있는 시간도 준다. 시가에 5%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 매매 타이밍을 안 줍니다. 그래서 뭐 잡지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요. 하지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매매 타이밍을 주기 때문에 마음 편히 들어갔다 마음 편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추천했고요. 제가 추천했던 부분은 13,200원 13,200원인데요 왜 이때 13,200원을 추천을 했냐 보면은 처음에 시가가 13,200원이었습니다. 그 13,200원을 깨지 않을 거라고 이제 이 부분이 저점을 생각하고 다시 올라갈 줄 알고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졌는데 이거는 떨어졌던 이유는 코스피 200이 오늘 이 거래량 차트를 보게 되면 업종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를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떨어졌고요. 지금 근데 급락을 보인 거 비해 이제 조금씩 떨어졌고 그리고 지지를 했습니다. 어디를 지지를 했냐 보시면 여기 전저점이죠. 이 부분 여기 지지했던 부분 여기 지지했던 부분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매도 사인을 안 보냈고요. 그리고 여기 상승할 때도 여기 위 부분이 이제 저항선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항선을 이제 갭상승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갭을 이제 메꾸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매도 사인을 안 드리고 그래서 이제 보유하시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평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거는 가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평선까지 깨졌으면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으면 이 종목은 무조건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손절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평선도 안 깨고 이평선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전저점을 이제 계속 강력하게 이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보유를 했고, 그리고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마무리하고, 급락을 마무리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올 때, 예, 현대상성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예, 10시 30분 이내, 10시 24분이죠. 이 부분이 10시 24분인데 예, 상한가 첫 상한가를 갔습니다. 첫 상한가를 갔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소위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알고 있는 매매 기법은 예, 좀 틀렸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예, 상한가 따라잡기 어느 정도 상승 부분 여기서 사서 뭐 상한가 갔을 때 판다. 이건 상한가 따라잡기가 아닙니다. 그냥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이고요. 예,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오늘 상한가 간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갭상승 했을 때 바로 이제 팔고 나오는 것을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그러고요. 그 상한가 따라잡기, 그 매매 기법 중에 상한가 따라잡기가 가장 위험도가 높고요. 그런 거는 이제 솔직히 상한가 따라잡기는 좀 많이 힘들죠. 그리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한가 따라잡기는 잘 매매를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상한가 따라잡기가 있는데요. 역상한가 따라잡기는 예, 우선 상한가, 여기 이 상한가 간 부분, 그리고 처음에 상한가가 풀리면서 내려왔던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14,300원 14,300원을 상한가 기준에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한가가 풀리면서 14,300원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때 지지가 3번 이상 보여준다면 매수를 해서 상한가까지 보유를 하는 것이 예, 역상한가 따라잡기인데요. 제가 차트를 이제 선으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주가를 이제 횡보하다가 저점을 이제 3번 이상 지지를 하고 다시 이제 뭐 상한가 가는 종목, 이렇게 되면 이 역상한가 따라잡기는 뭐 10%, 20% 뭐 먹는 매매 기법이 아니라, 뭐 많으면 5%, 적으면 뭐 수수료 떼고 적으면 2%, 3% 먹는 매매 기법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처음에 상한가를 가고 나서 그 바로 풀렸습니다. 풀리고 나서 내려왔는데요. 이 내려왔을 때 처음에 14,300원을 지지하고 다시 또 지지하고 또 다시 이제 한번 지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지가 3번 이상 보여주면 이제 제가 매수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지지가 나올 때는 거래량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거래량이 없을 때 사서 거래량이 많을 때 팔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없고요. 지지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팔 때는 이제 상한가 갔을 때는 거래량이 많을 때, 이렇게 많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실 때에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기준점. 이게 종목이 이 부분을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타나고 이 부분을 지지하면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지지를 했기 때문에 14,300원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팔고, 상한가 가거나 뭐 올라가면 팔고 하는 거, 이렇게 저는 이제 자꾸 했던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차트만 딱 보면 기준점이 딱 보이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잡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기준점 잡는 부분을 연습을 하셔야 역상한가 따라잡기가
성공을 할 수 있다. 매매 기법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고 확실한 성공 투자 기법이 된다. 예, 제 오늘 강의 주제는 확실한 성공 매매 투자 기법, 투자 기법 매매 투자 기법입니다. 확실한 성공 투자 매매 기법. 그래서 확성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역상 따라잡기가 상한가 따라잡기보다 위험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손실률도 적고 이제 이 폭도 적은 매매 기법이다. 그만큼 위험도는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시가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5% 이내에 시가갭을 했던 종목, 그리고 처음에 시가를 깨지 않는 종목들, 그리고 깨더라도 바로 반등이 나와서 시가를 이제 회복하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셔야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드리고, 그리고 기준가 돌파는 좀 애매합니다. 기준가 돌파라는 게 좀 애매한데, 그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기준가는 이제 주관적인 건데 내가 기준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승하기 전에 상승이 나오고 이 부분이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기준가 매매를 시가갭 말고 기준가 매매를 했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올라갔다 바로 내려왔고요. 여기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았고요. 여기 처음에 시작과 함께 동시에 갭상승하면서 강하게 올라갔지만 바로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이렇게 맞게 되면 저는 매수 사인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해 그 전에 전초 작업 물량을 매수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매수를 해서 이때가 또 그렇게 네 번째 돌파를 할 경우에는 또 거래량이 조금 많아지긴 합니다. 전보단 거래량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돌파를 하고 났을 때 돌파를 하고 나서고 이제 하려고 했다가 내려올 때 다시 반등을 주고 짧게 반등을 치고 바로 N자형이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옆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올라가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조금 내려오고 바로 반등이 나와서 왔을 때가 이제 상승 돌파 가능합니다. 뭐 이거를 50% 이상 돌리면 안 되고요. 무조건 3분의 1만 돌려야 됩니다. 돌릴 때는 3분의 1만 되돌리는, 이제 하락은 이제 3분의 1만 되돌리면 되고요. 그 이상 하게 되면 기준가 돌파는 안 됩니다. 기준가 돌파는 안 되고 다시 윗꼬리 맞고 내려오기 때문에 3분의 1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그래서 3분의 1이 계속 지지되고 있고 거래량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준가 돌파를 이제 매매를 했을 때도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호장 고가 돌파, 이 종목 같은 경우 5호장 고가 돌파는 이제 잠시만요. 제가 오늘 상한가가 지능기업을 보시면 이제 5호장 고가 돌파가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보다도 이 부분을 이제 잡는 게 낫겠죠. 이 부분. 왜냐면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나는 확실히 하고 싶다 그런 것 같으면 바로 윗부분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찍었던 부분, 이 부분, 나는 확실하게 돌파를 이제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이제 잡는 것이 맞고, 정확하게 이제 기준점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항상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급등을 하고 처음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갭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이제 되돌리다가 박스권 등락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저점을 계속 지지를 하고 여기도 지지를 하고 여기도 지지를 하고 있다가 1시 이후에 등락을 보이다가 1시 이후에
돌파하다가 못했는데 또 되돌릴 때는 또 조금만 더 되돌립니다. 3분의 1. 3분의 1. 제가 아까 항상 말씀드렸죠. 3분의 1이 중요하다고요. 예, 단기,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중요합니다. 뭐 중장기 매매할 때는 뭐 50%까지는 볼 수 있지만 항상 단기 매매는 3분의 1까지만 되돌려야 된다. 그 이상 되돌리면 안 된다. 그러면 주가는 이제 하락한다. 3분의 1 이상 더 되돌리면 주가는 이제 상승의 힘을 잃고 하락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이평선이 모아지면 벌어지면 다시 모아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것만 알고 있어도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평선 매매만 하셔도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부분 도파를 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준점을 이제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간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돌파하는 부분을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잡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여기서 오후장에서 이제 고가 돌파를 이제 하는 건데, 이 부분만큼만 먹는 거죠. 이 부분 상승률만큼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크게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이제 좀 크게 상승폭이 없는 상태에서 오후장에 이제 돌파를 하면 뭐 크게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고점 상태에서 이제 등락을 이제 고점 놀이를 하다가 이제 등락을 보이다가 이제 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률을 적게 먹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고가 돌파 같은 경우 할 때는 갭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이제 7% 이상, 7%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종목, 7%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종목에서 이제 7%, 10% 계속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 그런 종목을 이제 많이 매수를 하고요. 그 종목들이 상한가도 잘 갑니다. 상한가도 잘 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상감이 있습니다. 상감이 있는데, 상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상한가 이제 따라잡기 매매 기법인데요. 이 매매 기법 차트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감 차트에 맞는 상한가 종목이 없네요. 없으면 제가 차트를 그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가고 여기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을 제가 잡아 놓겠습니다. 오늘 이제 갭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이렇게 상한가 가다가 풀려서 1차 지점까지 여기를 지지를 보이고 어느 정도 간다, 등락을 보인다, 이렇게 지지를 보이고 뭐 등락을 보이다가 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지선을 2개를 잡습니다. 뭐 2개를 잡고, 우선 시가를 이제 깨면 안 되고요. 시가보다 더 내려가면 안 되고, 항상 시가 위에 있을 때, 시초가보다 위에 있을 때 가능한 매매 기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파랑색 이 동그라미 이 부분을 1차 매수 지점입니다. 1차 매수 지점이고, 여기가 이제 추가 매수 지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주면, 상강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반등을 해서 상한가까지, 이 2차 이제 추가 매수 구간에서 지지가 확실히 나온다면 바로 상한가도 이제 가고요. 1차에서만 등락 보이다가 다시 상한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1차 지점에서 이 종목은 이제 항상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 지하 2층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하 2층을 이제 지하 1층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이렇게 분할 매수로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 매매 기법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1차 지지선,
이렇게 상한가 갔다가 1차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여기가 2차 매매선입니다. 2차 매매선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다시 반등을 주면서 상한가. 그래서 1차 분할 매수를 해서 바로 1차에 가면 그것만 먹고 나오시면 되고요. 2차 그러니까 추가 매수권까지 다시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종목의 단가를 좀 내리면서 단가를 내리면서 추가 수익률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부분 아마 그렇게 해서 1차 매수랑 2차 매수를 하시면 이 부분이 기준가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1차 매수보다 가격대는 내려왔고, 그리고 2차 매수 올라갔지만 그래도 저가다, 이제 저가에서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수익률을 볼 수 있게끔 상한가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상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위험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따라잡기, 그 다음에 역상한가 따라잡기, 그 다음에 시가계, 기준가 돌파, 오후장 고가 돌파, 그리고 상감, 이렇게가 가장 이렇게 있는데, 상감이 가장 저위험, 그 다음에 오후장 고가 돌파, 그리고 세 번째가 기준가 돌파, 그리고 네 번째가 시가계, 역상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역상한가 따라잡기, 그리고 여섯 번째가 상한가 따라잡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 따라잡기는 종목을 상한가에 사서 수수료 띄기 하고 뭐 해서 마이너스 0.33%에서 그 다음날 갭 상승할 때 파는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추가 매수, 이제 상승하는 걸 상한가 가는 종목을 따라가서 사는 거는 추가 매수다. 추경 매수다. 추가 매수가 아니라 추경 매수죠. 추경 매수다. 상한가 따라잡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한가 따라잡기는 무조건 오버나잇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가장 많이 크다. 그 다음에 역상한가 따라잡기인데,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아주 가끔은 쓰지만, 그때 쓰는 타이밍은 내가 가장 이제 확신을 한다.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날 갭 상승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들고 나서 웬만해서는 상한가 따라잡기는 하지 않는다.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 전문가들도 이제 위험성이 큰 거는 안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안 하는 이제 기법을 개인들이 해서, 회원들이 해서 손실을 이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확성기 매매 기법을 들으면 언제든지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것들을 잘 보고 들으시고 연습을 하셔서 실전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현대상선, 확실한 제가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련주입니다. 확실하게 테마가 있죠. 그리고 금강산 가게 되면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강산 관광이 이제 재기된다는 소식에 의해서 이제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갔던 거고요. 그 전에 한번 크게 시세를 줬을 때는 저희가 매수할 타이밍을 별로 안 줬습니다. 매수할 타이밍도 안 주고 무조건 상한가 갖고 이제 다시 내려올 때도 매도할 기회도 안 주고 바로 하한가로 이제 내려왔다가,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지지되는 부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매수 시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어떻게 지지가 되고 어떻게 저항을 받는지를 확실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하나, 여기 전 고점에 대해서 잘 보시면 이 부분을 지지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등 나왔지만 이것도 지지를 못하고 나니까 장대에 음봉이 나오고 이제 이 밑을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저항선이다. 저항선인데 이 저항선 부분을 처음에 금강산으로 이제 갭상승 갭상한가 점상을 가게 되면서 바로 뚫고요. 그 다음날도 이제 거의 점상이죠. 거의 12% 시작을 해서 바로 상한가 갔고요.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한 다음에 떨어질 때도 이 저항선을 이제 지지선으로 바꾸고 지지선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이 나올 수 있었고 상한가도 갈 수 있었다. 이거를 지지를 못했으면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더 이상 못 가는 종목이 될 뻔했는데 이렇게 오늘 강하게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내일도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내일도 이제 어차피 갭상승을 하면서 121선을 뚫고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가져가셔도 된다. 하지만 뭐 121선을 갭상승으로 뚫지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거의 시초가 부근 장 초반에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배열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할 때 이제 정배열이 무조건 초기여야 된다, 초기 상한가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 부분 때는 정배열이 아니었습니다. 정배열이 아니었고요. 뭐 21선이 이제 정배열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던 부분이지만 정배열은 아니었습니다. 뭐 굳이 이제 5일선 11선 뭐 그렇게 보면 21선만 보면 정배열이었는데 이제 정배열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지 정배열 아니다. 그리고 정배열 초기는 이 부분이다. 21선이 61선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배열 초기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매 기법을 말해드리기 전에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렇게 골라라 했을 때 7가지가 있었는데 그 7가지에 지금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게 현대상선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렇게 추천을 했던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뭐 선택에 뭐 선을 긋지도 않아도 딱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도로 저같이 이제 차트를 이제 선으로 안 거도 보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시면 그때 실전 매매를 하시면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실 거고 전문가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오늘 했던 기법들을 정리하게 되면 상한가 따라잡기, 역상한가 따라잡기, 그리고 시가계, 그리고 기준가 돌파, 5장 고가 돌파, 그리고 상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트가 깨끗하니까 이 차트 상한가 따라잡기는 이 상한가 갔을 때 종목을 매수해서 그 다음날 갭상승 하거나 상승을 했을 때 장 초반에 파는 것을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다. 이렇게 막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상한가 갔다. 그건 상한가 따라잡기가 아닙니다. 그냥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 이게 상한가 따라잡기고요. 역상한가 따라잡기. 상한가를 안착하고 상한가가 빠지면서 지지되는 부분, 이 부분 여러 번 지지됐죠. 이 부분이 여러 번이 지지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상한가 갔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한다. 상한가에. 이게 역상한가 따라잡기다. 역상한가 따라잡기는 상한가 따라잡기보다 위험이 덜하다. 위험이 덜한 대신에 수익률도 조금 낮다. 뭐 2%에서 뭐 세금 띄고 막 다 하면 2%에서 5% 내외의 수익이 난다.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매매 기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가갭 같은 경우에는 5% 이내의
상승, 갭 상승하는 종목.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가. 처음에 이제 시작가죠. 시초가를 깨지 않아야 되는데 깨더라도 바로 반등이 나와서 복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준가 돌파. 기준가 돌파는 제가 항상 그 기준가 돌파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고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이 있고, 이 부분 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한 번 실패, 뭐 두 번 실패, 뭐 세 번 실패. 근데 세 번 실패를 하고 세 번이나 네 번째 실패를 하고 막 3분의 1만 돌리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가 고가 기준가 돌파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예. 첫 번째 하락하고 이 부분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저점이 3분의 1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상승을 돌려야 이 기준가 돌파 매매 기법이 되는데, 기준가 매매 돌파 기법은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고점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적고, 저점에서 뭐 5% 이내에 이제 등락률을 보이다가 기준가를 돌파해서 이제 상한가가 가게 되면 10%, 그러면 고수익을 볼 수 있는 거지만, 뭐 10%, 7%에서 왔다 갔다 이제 10%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15%까지 세금 띄고 뭐 그러면 한 4% 초반대.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가 돌파는 역상한가보다 좀 더 안정적인 매매 기법이고요. 뭐 시가갭보다도 안정적인 매매 기법이다. 그리고 5장 고가 돌파. 5장 고가 돌파는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초반에 이 부분을 돌파를 했을 때, 처음에 이 부분에서 맞고 떨어지고 돌파를 했지만 바로 저항선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3분의 1 그 당기는 3분의 1이 중요하고,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바로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반등이 나오면서 지지를 하고 바로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이 종목이 다시 기준점을 이제 뚫고 내려오면, 차트상이 뚫고 내려오면 바로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뚫고 내려온 만큼의 하락폭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폭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기준점을 이제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왜 매도를 안 하냐라고 하실 텐데, 이때는 이 부분은 매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꼬리 부분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몸통이 기준점을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종가 분봉 종가 기준이죠. 하나하나 종가 기준,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5장에 돌파를 해서 상한가 가는 이런 거를 이제 5장 고가 돌파. 이 매매 기법도 좋습니다. 이 매매 기법 손실이 거의 잘 안 나는 매매 기법에서 저도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감 같은 경우에는, 상감의 매매 기법은 제가 말씀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상한가 갔다가 한번 풀렸다가 반등을 주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고 다시 상한가 가는 이거를 이제 상감이라고 그러는데, 기준가를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기준가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준가를 잡아 놓으면 여기가 1차 매수가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요. 하락을 하다가 상한가 가서 하락을 하다가 지지를 받는 점이 1차 매수 시점입니다. 그 부분이 그 매수 시점이고, 그때 매수를 했는데 상감 기법은 확실하게 또 한 번 떨어질 기회가 높습니다. 뭐 1차 저점에서 바로 상한가 가면 좋겠지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2차 추가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고요. 1차에서 바로 상한가 가면 이제 상한가에서 이제 바로 팔면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이지만 그래도 확실한 수익률을 얻지만 그게 그렇게 안 하고 기준점을 하향 돌파하면 2차 매수 지지 포인트를 이제 잡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면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률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이고, 항상 상관 매매 기법은 분할 매수가 기본이다. 1차 추가 매수를 이제 잡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 기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이제 기준점을 잡아봐라. 종목을 보면서 기준점을 잡을 수 있어야 지금 제가 말했던 거 다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단타에서 가장 이제 중요시 하는 게 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단타기 때문에 하락폭을 크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하락폭을 크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3분의 1 이상 하락하게 되면 그 종목은 무조건 바로 매도다. 나중에 가더라도 3분의 1까지만 하락하는 거를 이제 보고 들어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로지스탁에서는 이렇게 교육도 하고 뭐 하고 종목 분석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가입하셔서 종목 분석도 이제 의뢰도 하시고 이렇게 교육도 들으시고 하셔서 모두 다 고수의 길이 될 때까지 열심히 저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상 로지스탁 이경일 팀장이었습니다.